외격부터. 자,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주 명반을 갖고서 일간을 위주로 해서 신강, 신약을 우리가 구분을 하죠. 신강, 신약을 구분을 해서 그것이 신강이냐 신약이냐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억부법에 의해서 강하면 누르고 약하면 북돋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는 용신을 우리가 내격 용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에서 배우는 것은 이것을 세울 수가 없다. 너무 약해도 보약을 매길 수가 없고 너무 강해도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강, 즉 극신강, 극신약이 되게 되면 이 극신강하고 극신약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억부 내격으로 가운데로 올리는, 이것이 강이고 이것이 약일 때 이렇게 사주가 기울었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가 내격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너무 기울이면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차라리 강한 걸 따라가라. 그래서 기명, 자기를 포기하고서 쫓아가자.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명종이라고 했죠. 기명종. 뭘 쫓아갈 거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외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고, 요 바로 가장 내가 강한 쪽을 쫓아가는 이것을 용신으로 잡는데, 용신을 뽑는 것은 이러한 방법을 뽑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용신 뽑은 다음에 이제 대운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운세를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볼 때는 사주 일간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용신을 갖고 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용신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경우, 그것을 대표적으로 6개를 제가 정해드렸죠. 첫째가 용신이 파극당할 때, 그렇죠? 그래서 충을 받거나 극이 돼갖고 파극당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파극당할 때. 두 번째, 용신이 합거할 때, 용신이 합을 해갖고 다른 기로 바뀌며, 기껏 병화 용신을 잡았는데 걔가 신이 들어와서 병신합 수로 빠져버리면은 나는 화가 용신인데 수가 바뀌었으니까 수로. 바로 용신이 합거하게 되게 되면 위험하다. 세 번째로 용신이 12궁에서 바로 병사장, 이걸 이제 장궁이라고 하는 거죠. 병사장, 즉 인묘, 용신이 자기 묘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용신의 기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용신의 기능을 다 했다. 네 번째로 용신이 이 장에 들어가게 돼 병과 사를 거치는데 바로 병사궁에 빠져도 위태롭다. 다섯 번째로 내 사주에서 가장 기운이 강한 기운, 오행 중에서 그 가장 강한 기운을 건드리면은 바로 그 강한 기운이 발동을 해갖고 바로 내가 무너진다. 그래서 왕자 충발이라고 한다. 왕자 충발. 여섯 번째로 내 사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주 지병인데, 그 병이 중중해지면은, 병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이 중중하면 안 좋다. 근데 이 6번에서는 요건 내격이 하나에서다. 내격. 외격일 경우에는 내 사주 병을 용신으로 잡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중중해지면 용신이 들어온 거가 대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6번은 외격에서는 보지 않고 내격에서만 보는 거고, 나머지 5가지. 물론 이거 외에도 많다고 했어요. 형을 받거나, 그 다음에 내 용신이 아니는 가장 강한 기운이 또 이렇게 임묘하거나 이럴 때는 물론 안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거를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요 6가지더라. 그 중에서 외격은 요 5가지에 거의 바로 외격사가 뭐더라. 특히 이제 외격, 여기가 아니고 이제 외격 사주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짜가 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짜는 뭐냐? 내가 외격을 강한 걸 따라가는데 그나마 지푸라기 하나가 있다. 지푸라기. 즉 그 산 밑에 자갈밭이 300평이 남아있던 거야. 자갈밭. 쓸모가 없는 땅이. 그런 것을 내가 어차피 안고 갈 때를 가짜를 붙여서 우리가 가정격, 가화격, 이 가짜를 붙이는데, 외격에서 요 5가지 이외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요 가짜가 득세를 할 경우, 즉 득지를 하겠죠. 그래서 요 세력을 얻을 경우에는 요것이 뼈다락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격이 무너지겠죠. 외격이 내격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외격이 내격으로 무너지는 순간, 이걸 우리가 바로 뭐냐면 파격이라고 그래요. 깨었다는 거죠. 외격이 파격이 되는 순간에 헤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격은 이 5가지 외에도
병이 중중하다 이것이 빠지는 대신에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간다. 즉 가자가 들어가는 가정격, 가화격에서 바로 뭐냐? 요 가자가 진자가 될 경우 그때는 외격이 무너지니까 용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틀이 바뀌어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사주를 보죠. 항상 일간을 봐라, 일간. 그래서 을목일간이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월을 택했냐, 월령을 얻었냐 하는 거죠. 을목일간이 진월이다. 우리가 월에서 진술충미월, 그렇죠? 이 토왕절이라고 그러죠. 이 토왕절이 됐던 또 이거를 우리가 이 토기가 왕한 진술충미 또 장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장하 또 한절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토가 강한 진술충미월은 특히 조심해라. 진술충미월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를 앞두고 있느냐, 그렇죠? 진기다, 진기. 앞두고 있는 기다. 글로 향해서 가는 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진월 같으면은 진월 다음에 사오미니까 요거를 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바로 화진기다. 이 진기를 나온 이유가 뭐냐? 추나 추동을 칼로 무작위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봄, 이쪽이 여름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완충지대가 있다. 완충지대.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비록 이쪽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쪽 기호를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그것이 진기라는 개념이에요. 진은 임묘진, 동방, 목국인데도 불구하고 진 다음엔 사가 있기 때문에 사가 바로 여기 진사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를 향해서 나가는 화진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 화국인데 그 다음 달이 신유술 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금진기라고 한다. 수월 같으면 정말 신유술 금국인데 불구하고 다음이 바로 해자축 북방으로 나가니까 수진기라고 한다. 축월은 해자축 북방 수국이에요. 수국인데 다음이 임묘진 동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목진기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월을 깔았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조심을. 즉 등령, 득지, 등령, 신령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해야 된다. 즉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을목일간이 진월이다. 목국 토기 때문에 재성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재성. 그러면 재성은 왕상휴수사에서 수에 들어가죠. 왕상휴수에. 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원래 이것은 신령인데 이것이 목진기니까 진이 이게 화진기니까 여기서는 여기는 이 개념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목이 지금 진을 깔았으니까 이것은 신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이다. 만약에 화 같으면 화진기니까 신령은 아니고 이렇게 할 텐데 을이 미는 자기 고로 들어갔어요. 미가 해묘미 목고죠. 해묘미 목고. 그래서 자기 고로 들어갔으니까 목국토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가 화토로 이루어진 거예요. 화토. 토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토가. 토는 나한테 뭐냐면 재성이에요. 재성. 화는 나한테 식상이고. 그러니까 을목이 이렇게 되면 뭐야? 신약이죠. 신령했고 실지했고 실세를 했으니까 신약인데 을이 어디 내려갈 데가 없다. 기껏해야 진중에 여기가 을계무라고 하는 개수가 있으니까 습토니까 겨우 여기에 개수에 뿌리를 줄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토가 이렇게 망하니까 이 물은 뭐예요? 토다, 수, 매. 완전히 매립돼 버리는 거니까 이 수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장가의 수를. 그러니까 을이 어디 가서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격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화를 쓸 거냐 토를 쓸 거냐 하는데 토가 5개고 화가 2개니까 화생토. 결국은 기가 뭐예요? 목생화 화생토로 다 갔죠. 그래서 토가 뭐냐면 재성이라서 얘는 종을 뭘 따라가냐? 재를 따라가자. 그래서 이 사주가 종재격이에요. 종재격이니까 바로 뭐예요? 용신이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 외격의 특성은 이름이 바로 용신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종재격 그러니까 재를 따라가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재가 화생토니까 얘가 이제는 그렇죠? 강하죠. 가장 강하죠. 무가 같은 토에서 비겁을 깔았으니까. 그래서 화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주를 종재격이라고 합니다. 종재격 같으면 식재관. 식재관이 나한테 길신이 된다. 왜냐면 재성이 용신이니까 용신을 도와주는 식신은 희신이 될 거고, 재성을 빼주는 관성은 수기유통이 되는 거니까 좋죠. 수기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관을 쓰게 됐다. 이 사주가 목일가니까 식재관은 화, 토, 금이 될 거다 하는 거죠. 화토금. 그러니까 길신은 화토금이에요. 흉신은 용신을 극하는 게 기신이니까 토를 극하는 목, 그 다음에 화를 극하는 수. 그래서 수목이니까 수는 나한테 인성이요, 목은 나한테 비겁이겠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이 나한테 흉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흉신이다. 자, 그럼 보자 하는 거죠. 운에서 정사대운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정사대운이 화죠. 그렇죠? 이것도 화고 이것도 화고. 그러면 이건 전부 오리지널 화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대운이 화운으로 왔어요. 화운이니까 나는 용신이 뭐예요? 화토금이니까 길신이 화운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좋았다. 그 다음 대운이 무오대운이에요. 화생토로, 토가 기운이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천간이 더 세다 이럴 때는. 근데 화토운이니까 오미 화에다가 오술화 아니에요. 오술화에 화가 떠 있으니까 화기가 왕해졌죠. 그러니까 이 운도 상당히 좋다. 기미대운. 기무대운이니까 뭐예요? 토가 내가 용인데 기가 들어왔으니까 기, 미 전부 다 좋은 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금운이 들어왔어요. 이 금운을 요 식상, 즉 내 용신의 식상이에요. 내가 토를 용신 쓰니까 토생금, 용신의 식상운이죠. 내가 비겁인 토가 토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토가 비겁이죠. 자기니까. 내가 왕하잖아요. 내가 왕하니까 내 기를 빼주는 거는 무난하다.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엄마의 기, 인성기가 강하면은 식상을 빼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내 기가 강하니까, 토기가 강하니까 수기유통을 해줘야 되겠죠. 화생토, 이 사주의 특성은 뭐예요? 욕심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생토, 이 넓은 땅을 다 받기만 해야지 넓은 땅을 개간할 생각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잘못하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 토생 금으로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제. 숨통이.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좋겠죠. 자, 신운이 들어왔는데 신진수국이 됐어요. 신진수국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신진운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신대운에 세운에서 임계수의 세운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신진수국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좋은 거예요. 비록 대운은 좋다 할지라도. 그러면 길은 여기서 서울서 천안까지는 좋은데 가서 용에서 딱 막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지에서.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소통 원활이잖아요. 소통 원활인데 그 부분적으로 잠깐 막힐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유운이에요. 신유운도 병신 합수인데 밑에 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해자운이 만약에 세운에 서면 얘가 밑에 뿌리를 통분을 해버리니까 그때 운은 수기가 들어오니까 안 좋은 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뭐냐? 병신 합을 했어도 밑에 통분이 안 돼 있으면 이건 합이 불하다 그랬어요. 그죠? 변한 게 아니다. 서로 손만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금이니까 좋다는 거죠. 유는 진유 합금에 금이 떴죠. 진유 합금에 금이.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좋겠죠. 그죠? 좋단 말이에요. 다음에 임이 들어왔어요. 임이 들어왔는데 토국수니까 얘가 3이고 얘가 7이야. 그러니까 임수 기운이 약하죠. 약한 기운이 들어와서 뭐를 생겨주느냐? 수생목이니까 을목에 이제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진중에 개수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토가 이렇게 왕한데 비록 임이라 할지라도 3분이 없는 요 약한 수가 토기를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가 주인인데 수가 들어가서 수생목을 해주니까 네가 용신이라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왕한 토한테 토다, 수, 몰, 토다, 수, 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밑에 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왕자 충발에 걸리는 그런 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면 더해. 개, 신유술, 개해가 되겠죠? 개해.
이때 완전히 수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운이. 무게 합, 화로 해야 하는데 밑에 화가 없으니까 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로 들어와요. 개수가 들어와서 이 왕항을 건드리면은 이건 진짜 나가는 거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해미 목국으로 올라가니까 얘가 신난 거야, 을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야? 해미 목국이니까 목이 힘이 났으니까 나 종 안 할란다. 그렇죠? 나를 찾겠다. 기명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운도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운들이 계속 겹쳐나간다는 거예요, 나쁜 운이. 그래서 요사주는 이때 이 문에 가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아마 임술대운의 밑에서 모군이, 임명운이라든가 아니면 해자운이 겹치게 되면 바로 수기가 올라가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운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즉, 종체, 토를 따라가야 되는데 수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극이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말았다.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그 다음 사주.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아직은 얼음물이에요. 그렇죠? 이는 입춘절이기 때문에 아직은 날이 춥다. 근데 다행히 병이 떴으니까 입춘도 불구하고 날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얼음물이 아니라 이제 녹음물이 되겠죠. 잠깐 수생목이니까 식상이니까 왕상휴, 휴가 돼버리니까 일단 신령을 했다. 이 밑에 지지에 오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재성을 깔았죠. 그러니까 실지를 했다. 더군다나 오중에 정화와 이게 같이 합을 해갖고 정이만 목기로 빠지니까 수기가 수생목, 목생화로 화기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물이 된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기름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됐으니까 기름 역할을 해버렸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밑에가 사오, 화에, 인, 을이 떴죠.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목화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옆에를 보니까 나한테 인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경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럼 너를 용을 하자. 왜냐하면 신약이니까. 신령했고 실지했고 실세를 했으니까 신약이잖아요. 근데 내가 비겁과 인성을 보니까 경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경금이니까 양이니까 너를 용시로 해서 나를 도와다고 한 건데 경이 보니까 병경충을 맡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 경이 어디 자리에 있어요? 인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이 장생지가 어디예요? 경금이 장생지가 사궁이 장생지죠. 생욕대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욕대록 왕세 병사장 절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절지. 그렇죠? 절처봉생. 이제 기가 다 빠져갖고 이제부터 이제 기력을 회복할 시기에 올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금이 어디다 뿌리를 들 데가 없잖아요. 용신이. 그러니까 얘를 용신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대신 이미 그래도 얘한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지푸라기 하나에다가 뒷밭에 있는 자갈밭 3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것을 가자를 써서 가종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얘한테 용신을 써야 되는데 용신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얘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빨리 기운 차리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득세라는 건 언제예요? 경이. 신눈이 들어오게 되면 지가 록을 깔아버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용신하겠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운에서 보면 바로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이 신한테 여기 록을 깔아버리는 거니까 그럼 안 봐도 이때 가서 저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가짜가 없어지니까 가가 이게 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격에서 내격으로 바뀌어버리려고 한다. 만약에 경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경을용을 써야죠. 경신만 됐으면은. 왜냐면 사주가 신약하니까 인성용을 쓴다. 그럼 내격이 돼버리잖아요. 내격. 강하니까 눌러라. 약하니까 북돋아라. 근데 이거는 경이 지금 뿌리를 둘 데가 없으니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때 가게 되면은 나도 록을 깔았다. 얘 드디어. 내 상이다. 얘가 올라가니까 기조에 있는 이 목화운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미리 싹을 잘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아까 가짜가 진으로 가고 외격이 내격으로 빠질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바로. 이때. 이쪽 보는 운은 똑같아요. 자, 신묘대운이다. 긍긍목이니까 목기가 약하죠. 그래서 눌려 있다는 거죠. 자, 신이 올라가는데 올라가 병신 합이다.
병신합인데 수기로 안 빠였어. 수기로 빠였으면 가는 거죠. 수기 빠였으면 얘가 득세를 하니까 나 종 안 할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신은 그냥 묶여만 있는 거지 수기로 아직 합이 불화다. 합이 불화. 아직 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 묘가 들었으니까 인묘, 동방, 목국의 묘가 을목이 통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좋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다. 그 다음에 임진운이에요. 임진대운은 수기가 떴어. 그렇죠? 근데 진이 뭐예요? 수고란 말이에요. 수고. 결국은 기가 일로 다 기 들어갔어. 뭐 진이 충을 받거나 합을 돼갖고 이걸 뚫어서 수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술도 없고 유도 없잖아요. 진유화금. 그러니까 이때는 이문은 안 좋고 신운은 안 좋고 이문은 안 좋고 진운은 바로 토운이잖아요. 토운. 그러니까 내 사주가 목화운 목화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목화 토로 빠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용이니까 종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빼주는 토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진이니까. 개사운이에요. 개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때는 사중의 무토와 자체 합을 하기 때문에 무기합 화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화기가 원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운이 들어와도 이거를 깰 수가 없다. 근데 개운이 들어와서 이걸 깨겠다면 바로 왕자 충발에 걸리겠죠. 강력한 화운에 개수가 들어오면 왕자 충발에 다 증발돼 버리는 거니까. 그때 이때도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을 거다. 다행스러운 게 개와 무가 합해서 화기로 빠였으니까 내 용신으로 결국은 빠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죽을 고비를 전화위복이 돼갖고 기사회생이 돼서 더 좋아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신이 힘들지만 버텨봐라. 분명히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진다. 갑오운이에요. 갑오운이니까 이거는 내 용신운 아니에요. 목화운. 그러니까 갑도 좋고 오도 인호 화국에 화가 떠 있잖아요. 병화가 더 신나는 운이죠. 을미운이에요. 을경합 금을 했는데 금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목운이에요. 목운이니까 괜찮죠. 미는 원래 목고 아니에요. 그렇죠? 목고 토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가 서 오미 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더 좋아요. 병운 역시 좋죠. 화극 금을 다가는 신이 지금 약하니까 얘가 3분이 안 돼 기운이. 그렇죠? 화극 금을 내니까 이 약한 신금이 와갖고 경금한테 뭐예요? 너 이제 그만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 네가 왕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인신충을 맞아갖고 강력한 건드리죠. 건드리려다가 바로 뭐냐 가인 요 경금을 가로 끌고 가는 이 사주의 경금이 록을 바라버린다. 그러니까 록이 방기를 드는 거예요. 방기를 드니까 기존 세력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그 가가 깨지는 순간에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인사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험하게 죽는 거죠. 죽어도. 그렇죠? 지금 인사신 사명이 뭐야? 교통사고로 나갔고 아니면 비행기 사고 나서 시체도 못 찾아낸다. 그럼 옛날 같으면 저 정도면 뭐야? 거의 능지처참이죠. 그렇죠? 내 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런 정도가 돼버린다. 잘못하면 뭐 부관 참치까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흉하게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해월에 태어난 신금이 있으니까 바짝 얼어있는 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꽁꽁 얼어있으니까 실령이다. 근데 병화가 떠갖고 물이 아직 얼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병화 떠갖고. 신묘다. 금극목에게 재성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실지예요. 인해목, 그렇죠? 해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목기가 없어. 이 사주는. 그러니까 묶기가 없으니까 해는 아직 뭐예요? 해는 아직 합이 안 된 거예요. 인묘, 인은 전부 목기를 갖고 있고 대신 목생화죠. 목생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어차피 이건 금생수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세력이 여기 경하고 기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잘못하게 되면 얘를 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생금이니까. 근데 경은 용신이 안 되죠. 아까 저기서 경이 용신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경이 여기가 절지기 때문에. 절지는 경이 위력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뭐 신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경이 빵빵하니까 용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허울 뿐인 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경이니까 이게 소위 백호는 백호인데 진짜 완전히 이건 어렸을 때 백호가 아니라 이제 늙어갖고 털이 다 변색된 백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얘를 용으로 쓴 거예요. 얘를. 근데 계절이 뭐냐? 우리가 용신을 가용신을 이젠 용신을 정하기 용신 후보를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첫째가 뭐냐? 계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절. 계절적으로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계절이냐? 두 번째로 어디에 앉아 있느냐? 스스로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냐? 앉아 있는 자리야. 그 다음 두 번째, 주의가 어떠냐? 주의. 즉, 합을 하느냐? 아니면 충을 받고 있느냐? 합충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봐서, 얘가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 청문회를 거쳐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그러면 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격 사유가 나오면은 이거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경금이 그런 거예요. 경금이 주의를 보니까, 목화가 많고, 해월의 경금이니까 얼어있는 경금이에요. 그러면 불도저가 뭐야? 캐퍼필드라고 하네? 그거 바퀴가 얼었단 말이야. 그거 녹여야 돼. 근데 인갖고는 지금 못 녹이냐. 인중에 병화 쓰려니까. 그 절지에 앉아 있다. 자기 앉은 좌자가 어디냐? 절지에 앉아 있다. 약하다는 거예요. 기토를 보니까 해월의 기토니까 이 기토가 뭐야? 꽁꽁 얼어있는 정원에 있는 흙이에요. 얼어서 물론 병화가 있으니까 풀렸다 할지라도 기토 자체가 밑에 깔고 있는 게 수를 깔고 있다. 그렇죠? 수. 그럼 기는 어디가 생기죠? 기?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을, 정, 기, 유죠. 그럼 생, 욕, 대, 록, 왕세, 병사장, 절태. 그죠? 이제 막 입퇴한 거야, 입퇴. 그러면 임신 3개월도 아직 안 됐어. 언제 이것을 유산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2운성에서 성격을 배웠죠. 태어난 사람들은 폭력을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언제 유산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불안석이에요. 항상 불안하고 뭔가 마음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그죠? 태궁 다음에 생욕대로 왕세병사장 절태 양이 됐을 때는 뭐예요? 이미 임신 6개월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뭐 뛰려면 뛰고 마음대로 해라는 거야. 왜 뛰면 나만 떨어지냐? 네 몸은 괜찮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 양에 태어난 사람들은 4배째라가 많은 거야. 4배째라가. 그만큼 배짱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태는 굉장히 약하죠. 기가 지금 태궁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더군다나. 그러니까 기토를 쓸 수가 없어요. 신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미련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뭐예요? 바로 이것이 목이 밑에가 정말 목으로 깔렸잖아요. 목으로 깔렸기 때문에 종재가 되면서 토가 목화죠. 화가 상당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수목화운이 길이고 토구문이 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구문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종재가 된 거예요. 결국은 기토가 있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네가 날 도와주겠거냐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뿌리를 내리는 운이 언제예요? 미운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 유운이란 말이에요. 이럴 땐 자기 상생지를 깔은 거고, 그렇죠? 미는 바로 내 록지를 깔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오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부터 내가 용신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에서 지금 그런 운이 안 보여. 그럼 보자 그거죠. 경자대운이다. 금생수니까 전부 수기로 몰려가 있어요. 금운은 나한테 사실은 안 좋아요. 그렇죠? 금운은. 근데 밑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 경이 약한 것끼리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안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 키우기가 좀 힘들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운이 들어왔어요. 자운이 들어오니까 밑에 자가 좀 밑에 위에 수가 하나도 없어요. 수가니까 수목운은 나한테 좋은데, 그렇죠? 오히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해자, 북방, 수국인데 수기가 없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내가 바로 이 겨울철에 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써먹지가 못하는데 병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된다. 대신 자묘형이 되겠죠. 자묘형, 내가 깔고 있는 형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좀 풍파가 좀 있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리풍파가 있어도 자묘형이니까.
신축이에요. 토생금이죠. 얘가 7이 됐고 얘가 3이 되는데 결국은 금이 자기 고로 들어오는 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이 금고니까. 그러니까 자고로 들어왔지. 기운이 원래 거꾸로 7대 3이 아니라 3, 7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축이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오히려 신금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축이 터질 수가 없어 밑에서. 축과 어울리는 게 없으니까. 신이 들어왔어. 신이 들어오니까 얘는 신나는데 밑에 토생금이 받긴 받아왔는데 큰 볼일 없다며. 근데 나한테는 신이 그나마 뭐예요? 뿌리를 두고 있고 기가 축한테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기.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흉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토가 그나마 축한테 뿌리를 두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겨울철에 해월의 축은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자관 기토가 득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때는 발롱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민은 수생목이에요. 얘가 3이고 얘가 7로 내려왔어요. 수생목. 기가 밑에 몸목으로 많이 내려왔죠. 임목으로. 임수는 나한테는 괜찮고 수생목이니까 목은 뭐예요? 이는 좋죠. 나한테. 그러니까 이운은 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묘대운 수생목이니까 얘가 3이고 7로 내려왔어요. 개운은 올라가는데 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수운이에요. 묘는 그러니까 해묘, 그죠? 미가 없죠. 해묘 그냥 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목은 나한테 일단은 좋단 말이에요. 종재니까. 좋다. 갑진이 들어왔어요. 이때가 바로 밑에 인해, 묘해가 드디어 뭐예요? 이제 투출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아까는 이게 인해, 묘해, 목기는 지지에 많은데 투출이 안 돼갖고, 그죠? 내노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갑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해, 묘, 해묘 전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때가 가장 최고로 좋은 운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용신들이 드디어 뭐야? 세상 밖에 짱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진이 들어왔어요. 진은 목국 토예요. 토는 원래 나한테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예? 각기 토인데 토가 없으니까. 근데 이 토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이 토가 내려가면 뭐예요? 나한테 안 좋아요. 그렇죠? 각기 합토선 내려가니까 얘는 신난 거예요. 근데 진토가 이 토기를 다 받아갖고 뭐로 가냐냐? 임묘진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목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은 오히려 신난 거예요. 그죠? 얘가 각기 합토해갖고 지금 한번 뭐예요? 변심을 했잖아요. 변심을 해갖고 내처져나갔는데 왕따를 당했는데 그 기운이 뺑 돌아서 진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진이 거꾸로 임묘진, 동방, 목국을 만들어 보니까 목으로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역적이 충신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운이 상당히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완전 극적인 이제 역적으로 몰렸다가 다시 뭐예요? 복구되면서 충신이 된 거니까 굉장히 이제 인생의 파노라마가 엮여질 것이다. 대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을이 들어왔어요. 을경학 금인데 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게 기를 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뭐예요? 해묘 목이 올라갔으니까 좋은 운이에요. 자, 사운이 왔어요. 사운. 목생화 얘를 내려오는데 들어오니까 인사형에다가 그렇죠? 요 해가 지금 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해한 목으로 가면 괜찮은데 목으로 가져야 하는데 사해 충을 받으면 목을 못 가잖아요. 화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화기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화운과 대립이 돼요. 대립이. 그리고 요 사가 여기 병과 합을 해갖고 또 사신 병진 합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에 운이 병, 진사, 오가 되겠죠. 병오만 넘어가면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화기가 득세를 하니까. 근데 요 사운에서 사중에 뭐가 있냐면 경금이 있어요. 무경병. 그렇죠? 요 경금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사에 형을 받았으니까 인이 힘이 없어. 그렇죠? 형을 받았으니까 사중에 경금에다가 뿌리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중에 경금에다가 무경병에. 그렇죠? 요 경금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화한테 걸린다. 바로 화극금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운에서 굉장히 흉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넘기면 그 다음 병호는 넘어가겠죠. 병호는 인호 화국이 뜨니까 굉장히 강한 운이에요. 갑을 병정
정미가 되면은, 그죠? 정미가 되면 드디어 기가 미에 뿌리를 주잖아요. 화생토를 받았고 미가 빵빵하니까. 그럼 원래 나 재산은 이때 죽어야 되는 건데, 이때,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세운에서 요 경금을 살릴 수 있는 신운이 들어왔다든가 신년이 들어왔다든가,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운에서 약한 죽을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한데 죽었다 그러면 바로 세운에서 신년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인사신 사명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꼬꾸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때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아, 신년일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수명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요가 가자가 요 기자가 뭐야?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득세를 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얘는 착각하고 있네요. 미는 결국 이게 건토기 때문에 토생금을 사실 못하는 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기토가 엉뚱한 걸 잡고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볼 때는 수명은 여기인데 이때 죽었다 하니까 이때는 뭐냐면 사중의 경금이 뿌리를 내리는 신년에, 세운 신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된다. 추론을.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내 사주가 너무 약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종 이렇게 나가잖아요. 을목이 갈 데가 없으니까 토가 지가 임묘를 해갖고 자고를 깔아내다가 전부 자기를 도와줄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종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경이 용신 후보가 하나가 있는데 밑에 깔은 게 절지에 깔았으니까 얘는 힘이 없다. 병경충을 맞고 있고, 그죠? 금생수로 기는 다 빠져나갔고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옆에서 후레 패고 있으니까 경금은 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용신 후보가 두 개씩이나 있는 불구하고 끌고 가는 거, 요런 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런 게. 만약에 이 사주를 기를 용을 잡았다. 그러면 이때가 다 죽는 거야, 이게 원래가. 그렇죠? 기가 용인데 목용이니까 바로 치는 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대발을 했다. 갑을 을기충 맞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각기합토니까 용신 합거니까 또 가는 거고. 근데 바로 이것은 뭐냐? 종으로 빠져서 이 기토와 경금이 힘이 없다. 그래서 가종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격이 좀 어려운 게 이 가자가 들어가는 게 끼어갖고 어려워요. 외격이. 왜냐면 이거를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외격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자평진정 같은 그런 책들은 외격에는 이런 방구 말도 없어.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뭐예요? 다 내격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주에 딱 놓고 보면 이것은 종이라는 말을, 종제란 말을 안 쓰니까 용이 얘 아니면 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운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격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대3 정도로 내격과 외격의 비율이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외격이 예상외로 많다. 왜냐하면 외격은 그만큼 평지풍가가 많은 거니까. 기가 몰려 있으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격은 그래도 갖고 있을 게 다 갖고 있으니까 나쁜 게 들어와도 순화가 되고 좋은 게 들어와도 순화가 되니까 내격 사주는 뭐야? 대박이 없어요. 또 대패도 없어. 근데 이거는 대박 아니면 대패란 말이에요. 도 아니면 뭐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 손님 중에서는 외격 사주가 예상외로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40%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격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을 따라간다. 이것이 종제격이에요.